이제 곧 4시인데 제가 마이크를 꺼놓고 있었어요. 제가 다음 발표자인데 저희가 방송 송출 상태가 좀 딜레이가 있어서 방송을 좀 만지느라 좀 늦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갑자기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 아까 한 70분 정도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 계셨는데 지금 12명으로 갑자기 뚝딱 줄었습니다. 이 중에 좀 저희 운영위원을 제외하고는 또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조금 더 사람들이 들어오면 같이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방송 상태를 조금 변경을 했는데요. 가장 큰 변경이 좀 방송과 그리고 저희 촬영하는 것과 송출되는 것을 좀 딜레이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버퍼링이 좀 안 걸리도록 좀 방송에 최적화가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가 실제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늦게 이 방송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생기는 문제가 있으니 그런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잘 나오고 계신다고 하시니 감사하네요. 다행이네요. 박진수 씨, 이동길님, 우주님, 그리고 이제 졸업했다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들어왔으니까 저희 빅웨이브 프로젝트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방송에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손에 굉장히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발음이 저러도 여러분 잘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김민 대표님이 설명해줬지만 빅웨이브는 기후변화와 자신의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를 연결하여 논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패러다임, 프레임, 환경단체는 혹은 기후변화를 위한 대응은 이런 방법밖에 없어 라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건 기후변화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기후변화와 연결시켜서 또 논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젝트와 좀 다른 점도 있고 또 신선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와 주고 계시네요. 메시지 취소됐는데 이건 뭐라고 썼는지 이런 게 더 신경이 쓰이네요. 네, 청년. 기후변화 청년 모임 할 때 저희는 청년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아까 앞에서 청년이 세대를 뜻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청년에 대한 정의를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뭐가 안 풀렸기 때문에 산업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대응을 안 하고 있지? 왜 일반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하지만 행동하고 있지 않지? 그리고 학술적으로는 왜 해외는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안 일어나고 있지? 여러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질문들을 단순히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질문에 책임을 갖고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저희는 청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저희가 내리는 정의가 앞으로 우리 빅웨이브가 만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젝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속에 문제의식이 있고 열린 마음으로 나는 답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답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또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열정적으로 솔루션을 찾아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 알지 못했던 부분에 성찰도 하고 또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또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저희는 청년을 그렇게 정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 말인데요. 프랑스의 철학자가 말한 건데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제가 이 문구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또 여러 빅웨이브 활동들을 하면서 또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왜 이런 건 없을까? 왜 이런 활동들은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조금 더 액티브한 활동, 액티브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저부터도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시대 그냥 그 위험 속에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웨이브의 모토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아이디어, 아이템, 그리고 해결책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면서 사는 삶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실제로 행동하는 그리고 심각성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하는 대로 사는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함께 진로를 설정하는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네, 긴장을 많이 하셨네요. 사실 긴장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지금 원래 제가 댓글을 잘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안 보고 있네요. 자, 프로젝트 핵심은 만들어진 현재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진 현재는 이미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 올드한 방식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던 방식 그 만들어진 현재 속에서 그 만들어진 프레임 위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하는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를 상정하고 그 미래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빅웨이브는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어떤 프로젝트를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서두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 치지 말아요. 네, 어떤 게 거짓말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갑자기 고인아님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삶이 퍽퍽하구만. 네, 삶이 퍽퍽한 진수님 퇴사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중에 에너지네일로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에너지네일로는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가 새로운 흐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에너지의 내일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경험하고 현장의 전문가들도 인터뷰하고 현장의 이해관계자도 인터뷰해서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직접 일주일간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그것의 솔루션을 찾아서 외부와 소통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이라는 프로젝트였고 여러분 그 방학마다 자주 가는 내일로 기차여행이라는 컨셉을 따서 우리의 미래와 지금 현재 여행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지 좀 고민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긴장했다는 게 거짓말. 많이 긴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네일로 그리고 팟캐스트 기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스터디해서 여러가지 팟캐스트를 구성해서 또 저희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가 아닌 기후변화 관심 가진 분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패널들이 많아져서 10명으로 지금 기대라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롭게 시즌이 개편돼서 새로운 시즌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활동 멤버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저희 기대라 팟캐스트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방법으로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미디어를 통해서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너지네일로 벌써 2년입니다. 2018년에 다녀왔고 그리고 2019년에 에너지네일로가 조금 더 커져서 다른 프로젝트로 진행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국제협력 되게 뭔가 너울이 모여 큰 파도를 이루듯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뭐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좀 오그라드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네, 저희의 활동들이 단순히 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제단체, 국제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기후변화 국제협력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모두의 환경운동회라는 환경운동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청소년과 가족들과 함께 환경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또 가변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채식어스. 사실 저도 채식어스에 같이 참여를 해봤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비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좀 비거니즘을 지향하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하루에 한 끼씩 채식을 실천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 채식어스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완벽한 비거니즘 한 명보다 완벽하진 않지만 채식을 지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에 되게 자신감을 갖고 함께 참여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생태예술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미술을 통해서 생태 감수성을 지향하는 생태 감수성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요. 올바른 식습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크 콘서트와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네, 별풍선 어떻게 쏴요? 네, 별풍선 쏘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저기 공지 나간데 비게이브 계좌가 있으니 별풍선 쏘고 싶으시면 계좌로 후원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단순히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청년들, 기후변화 대응하는 사람들과만 만난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모르지만 다른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다른 청년단체와 함께 모여 프로젝트도 만들고 세미나도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단체와 함께 프로젝트도 만들었고 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또 하고 있는 단체와 함께 글로벌 기후변화하기 리빙랩이라는 조인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그린 캠퍼스에서 사전 조사와 이런 저희 보고서 발간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아까 에너지네일로 2년 전에 에너지네일로를 갔다 왔는데 이것이 단순히 몇 명, 5명, 6명, 7명, 8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과 연결해서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고민을 2018년에 가서 함께 우리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여러 컨택을 통해서 에너지전환 포럼이라는 전문가 단체와 함께 에너지전환 청년 프론티어를 만들어서 에너지전환이 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현장의 문제는 뭔지 한 40명에서 50명 정도의 대학생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현장을 다니고 또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해서 솔루션을 내고 그 솔루션이 단순히 그냥 솔루션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자로도 만들고 또 국회에 가서도 발표하고 또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거는 이제 뒤에 만들어지는 프로젝트인데요. 비게이브만이 아니라 여러 청년단체와 함께 청년기후학교를 2020년도에 만드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지금 비게이브 멤버로도 많이 들어와 계신 단체이기도 한데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한양대 그리고 연세대 이프, 신재생에너지 기자단, 국민대 기후위기 대응단, 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그리고 비게이브가 그전까지 누군가 만들어진 강의, 학교에서 만든 커리큘럼이 아니라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라는 질문, 그리고 뭘 알아야 우리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함께 활동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짜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어떤 것부터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는 청년이니까 우리끼리만 할 거야 가 아니라 전문가들도 초대해서 멘토 간담회 해서 그 안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들 전반적으로 들어보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솔루션을 찾아나갈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천호 박사님, 에너지연합회 양현영 처장님, 에코엠 파트너스, 조천호 박사님 아직 섭외가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섭외 중에 있고 에코엠 파트너스 임대웅 대표님, 유진투자증권 한병학 위원님, 덴마크 대사관 심지현 선임 상무관님, 심지현 선임 상무관님도 아직 섭외는 되지 않았지만 섭외 중에 있고요. 또 여러 러시의 박원정 이사님 등 그리고 그린피스의 김지석 스페셜리스트님 이렇게 섭외를 해서 다양한 위기에 대한 그리고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올해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좀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국제단체인 350.org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350.org와 함께 저희가 협력을 해서 여러 해외에 있는 청년단체, 해외에 있는 시민단체 협력을 했었고, 거기에 또 저희의 멤버인 김소정 플래너님을 또 파견을 해서 교육을 받고 와서 함께 또 소통을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앞에서 기후변화 국제협력이 있었는데 라이드 for 클라이밋 체인지, 원래는 라이드 for 클라이밋 체인지인데 우린 자전거를 타면서 기후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함께 달려보자 라는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협력할 예정이고 또 350.5RG와 COP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 특강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나요? 네, 유튜브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좀 이렇게 좀 방송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도 미리 나오나요? 네, 강의 주제도 어느 정도 좀 미리 나올 예정이고요. 관련된 강의록과 녹취록도 좀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그니토 티핑 포인트도 들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저희가 기데라에서 이그니토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랩도 만드는데 뭐 저희가 완전히 뭐 기여한 건 아니고 함께 콜라보레이션도 진행을 했었고요. 티핑 포인트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었죠. 대한민국에서 처음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다잉을 했습니다. 종로 한복판에서 이대로 가다면 우리가 모두 멸종할 수 있다. 다잉 퍼포먼스도 진행을 하고 약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왔었는데 함께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만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COP에 UNFCC에 참여해서 LEDS 그러니까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2050년까지 한국의 미래상이 어때야 되는지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발표도 하고 여러 청년단체 그리고 여러 전문가단체와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COP에 대한 협상 아젠다에 대해서 팔로우업해서 또 한국에 있는 여러 기후변화 청년단체와 함께 콜라보레이션해서 또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기도 했었고요. 저희 회원들을 대상으로 또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올해도 갈 예정이고요. 네, 5분 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말이 길어지고 있는지 한 번도 몇 분 남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5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끼리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에너지전환 포럼, UN 해비타트, 기후위기 비사행동, 대학생 신재생의 기자단, 뭐 여러 그린피스, 여러 단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청년단체들과 협력해서 목소리도 내고 또 저희의 목소리가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협력팀에서는 한이유 공동행동과 협력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들을 기획하고 있고요. 또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또 피퍼지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할지 그리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주한 영국 대사관과도 올해 COP가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청년들의 목소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 아시아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또 이런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기후변화의 새로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비게이브 왜 들어왔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부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이게 뭔가 내 삶에 스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모여서 스펙이 되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장의 동력이 돼서 새로운 기후변화를 대응하는데 함께 이 길을 만들어간다면 스펙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비게이브 멤버이기 때문에 그게 스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변화시키는 활동들이 스토리가 돼서 그것이 스펙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장 동력이 되고 그것이 비게이브의 성장 동력이 돼서 함께
빅웨이브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더 이상 파멸하지 않는, 그리고 더 이상 제가 성장이라고 얘기했지만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더 이상 경제 성장에 판타지를 갖지 않는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빅웨이브에 들어와서 좀 고려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단체에 가면 너 이런 거 활동해,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라고 구체적으로 막 지시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막 로봇처럼 막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그런 활동이 아니라 저희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대부분 자발적으로 기획을 하고 자발적으로 제안을 하고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이지 않다 보면 오히려 난 빅웨이브에 참여하고 있지만 하는 게 없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빅웨이브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새로운 경험을 얻어갈 수 있고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프로젝트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제안을 해주시고, 그 제안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플래너 멤버가 되시고, 플래너 멤버가 돼서 그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담았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셔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연락에 따라서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보고 연락을 주는 게 어려우시면 저희가 매달 준비되어 있는 톡이든 좀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들이 있는데, 그때 오셔서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 혼자만이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만나서 함께 기획하면 훨씬 더 실천적으로 그 기획들이 일어나갈 수 있습니다. 기대라 프로젝트가 대표적이었는데요. 맥주를 마시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기후변화 이야기 재밌는데 이런 이슈도 있었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좀 이런 재밌는 이슈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팟캐스트 해볼래? 콜!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걸 거창하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커뮤니티 모임에 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얘기 나누는 것 통해서 마음이 맞으면 그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멤버들, 플래너 멤버들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잘 운영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보니까 빅웨이브에서 만들고 싶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여기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특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좀 확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이거 나의 곁에 제주인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샀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나요? 실제로 너무 확대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쓰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나눔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향도 바다향이 나고 있고 이렇게 불도 들어옵니다. 밤에 라이트를 켜시고 상초를 해서 숙면에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 Q&A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서 몇 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CIP라는 덴마크 회사에 가서 받은 선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선풍기인데 풍력발전기입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고, 지금은 춥지만 여름이 되면 여러분이 더울 때 이렇게 꽂아서 쓸 수 있는 선풍기입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하면 저를 향해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돌고 있고요. 네, 이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 멈춰주세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지럽기 때문에 특정 화면에 딱 고정시켜 주시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아끼는 물건이지만 제가 버블티를 잘 마시지 않아서 여러분께 기증하려고 합니다. 이 빨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빨대를 일회용 빨대가 아닌 개인 빨대를 가지고 다니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빨대 한 개는요, 버블티를 마실 수 없습니다. 너무 얇기 때문에. 이거는 대만에서 직접 공수해온 버블티 전용 빨대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담배 아니고요, 전자담배 아니고요,
돌리시면 버블티도 먹을 수 있는 버블티 빨대이고 맞춤형 솔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솔로 이렇게 세척도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통도 있고, 그래서 만들어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시면 이런 선물들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쇼핑 그만하라고. 네, 홈쇼핑 빅웨이브 OT 진행 중인데 홈쇼핑을 하고 있는, 네, 파는 거 아니고 선물이고요. 선물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스터디에 대한 질문들과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다음은 스터디와 또 미디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환 과정에서 한 30초 정도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잠깐 끊기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장되네. 소리 다 들어가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빅웨이브 스터디 프로젝트와 미디어 프로젝트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빅웨이브 오동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은 플래너로서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운영위원들 중에서도 플래너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활동 멤버분들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플래너로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18년 10월부터 플래너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개공기자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지금은 3월부터 시작이 되는 다양한 여러 개의 스터디 프로젝트들과 함께 미디어 프로젝트들을 기획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빅웨이브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스터디 모임도 있고 연구자 네트워크와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기획이 되려 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양한 세미나 프로젝트들 그리고 아까 지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멘토 간담회나 커뮤니티형 프로젝트들 그리고 행동하는 영역에서 빅웨이브 미디어 프로젝트들 그리고 에너지 네일로나 사무 조월지와의 캠페인 같은 활동들이 산발적으로 다양한 플래너분들이 기획을 해주시고 있으신데요. 저는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3월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빅웨이브 차원에서 제가 플래너로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위에가 약간 끊기긴 하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웨이브에서 스터디 프로젝트는 왜 시작이 됐나요? 네, 제가 PPT를 수정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네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빅웨이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당시에 스터디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고인한 플래너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각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며 기후변화에 대해 논하는 시간들을 만들어보자. 다양한 관심사들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빅웨이브 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본인의 관심사에 본인만의 관점과 본인만의 시각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토론하는 시간들을 빅웨이브 내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빅웨이브에서 스터디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됐고요. 그런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목소리들, 기후변화와 관련된 청년들이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목소리들을 내고 그걸 바탕으로 청년이 한국 사회의 좀 주요한 이해관계자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스터디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협상 스터디를 비롯해서 다양한 스터디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뒤로는 협상 스터디가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협상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동길 플래너께서 진행을 해주셨고, 지금은 책발간을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다른 스터디 프로젝트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은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스터디, 저탄소 2050, 발전 전략 스터디,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는 리틀 포레스트 생태 스터디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리틀 포레스트는 올해도 다른 형식의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김민정 플래너께서 기획을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네. 그럼 2020년 상반기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겠냐라고 여쭤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도 제가 그렇게 공지를 한 상황이고, 작년 하반기 때 활동 멤버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스터디를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싶은지를 좀 설문을 받고, 그 중에 프로젝트를 기획하시고 싶은 분들을 일일이 연락을 해서 플래너로 활동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플래너로 활동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드릴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지금부터 활동 멤버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스터디를 기획을 하고 싶으시다면 스터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빅에이브 홈페이지에서 따온 이미지인데요. 여기에서 퀴즈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획이 되고 있는 스터디는 총 몇 개일까요? 아마 지금 한 30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이건 좀 예상을 못했던 건데 아마 저쪽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을 좀 보겠습니다. 혜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못하여 장발이 되어 가는 중입니다. 자를 거고요. 네. 혹시 답변이 올라왔나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스터디는 7개입니다. 네, 이거는 확인이 되면은 바로 연락을 해서 네, 성함을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7개의 스터디 프로젝트들이 지금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프로젝트들이 기획이 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시장 정책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한주, 여기 좀 잘렸는데 이한주 플래너님께서 열심히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주시고 있으시고, 이렇게 실러버스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멤버들이 이한주 플래너님과 함께 스터디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실러버스로 스터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런 실러버스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스터디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더 독촉을 해서 실러버스를 좀 더 완성시켜서 올리게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원하신다면은 지금 활동 멤버로 이번에 등록하신 활동 멤버분들도 스터디를 기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제 메일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스터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터디 관련된 건 질문이 많이 없네요. 50만 명이 시청 중입니다. 네,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웨이브에서 지금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프로젝트들 중에 빅웨이브 미디어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도 퀴즈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미디어 프로젝트는 몇 개일까요? 네, 답변을 채팅장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쯤 답변이 좀 올라왔겠죠. 정답은 2개입니다. 그래요? 2개의 프로젝트들이 꾸려졌었고요. 하나는 빅웨이브와 환경일보가 협력했던 프로젝트였던 빅웨이브 환경일보 개건기자단 프로젝트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팟캐스트 기대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라디오입니다.
기데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아직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환경일보 개원기자단 프로젝트는 제가 처음 플래너로서 기획을 했던 프로젝트인데 2018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 전에 종료했습니다. 좀 간단하게 또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환경일보 개원기자단이 제가 활동 멤버로 활동하다가 어떻게 제가 플래너로서 활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로 이어지는데요. 아까 임재민 운영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에너지 네일로 프로젝트가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6박 7일 과정으로 저희가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환경일보에서 김익수 대표님께서 기사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기고문을 잠시만요. 기고문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고문을 작성했던 인연이 계기가 돼서 2018년 10월부터 저희의 제안과 김익수 대표님의 승낙으로 비게이브 개원기자단 프로젝트가 꾸려지게 됐고 총 1년 3개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참여 멤버는 1기, 2기 합쳐서 12분의 멤버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같이 만들어냈던 기사가 40건 작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 다수의 기획기사와 인터뷰 기사도 포함하는 기사들이 만들어졌고요. 앞으로는 그런 미디어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꾸렸으면 좋겠냐, 아니면은 어떤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질 것 같냐, 그리고 이 미디어 프로젝트들이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거는 제가 환경일보 개건기자단을 시작을 했던 계기이기도 했는데요. 미디어로 기후위기를 한국 사회의 주요 의제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면 유튜브나 뭐 SNS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비중이 아주 작은 포션입니다. 근데 이제 좀 기후위기가 어젠다로 다루어지려고 하고 저의 생각은 기후위기가 한국 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앞선 스터디들에서 배웠던 것들 혹은 비게이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얻었던 경험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희 비전은 좀 그런데 우리의 비전, 같이 만들어 나갈 비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어떤 것들이 기획이 될 것이냐, 혹은 어떤 것들이 플래너로서 기획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라디오는 박진수 플래너님께서 지금 플래너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플랫폼에서 플래너들을 자원해서 만들어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가 있을 거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만들어낸 컨텐츠들을 사회에 알리는 작업들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미디어 활동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들은 아까 다시 김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멤버의 틀에서 보면은 운영위원들과 협력하면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를 통해서 나가는 메시지들이 비게이브의 목소리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비게이브의 운영위원들과 협력을 하면서 컨텐츠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저의 생각은 앞으로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환경일보 개건기자단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것처럼 다양한 저희의 인풋들을 기성의 미디어 매체 혹은 기성의 플랫폼들에 저희들의 목소리를 넣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협력하고 그것들을 멤버들과 공유하는 역할들을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미디어에 관련된 얘기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미디어 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생각은 저랑 지금 같이 이렇게 틀을 만들고 있으신 플래너분이 한 분 있으세요. 그래서 그 플래너님과 함께 3월 말 4월쯤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됐을 때 좀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멤버들이나 그런 분들을 좀 모셔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을 와서 좀 얘기를 나누고 왜 미디어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지 등을 좀 얘기를 나눠보면 오프라인 모임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터디 시간이나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좀 지났는데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스터디 날짜는 개별 플래너들이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래너별로 지금 7분의 스터디 플래너가 저와 조율하면서 스터디 프로젝트를 꾸려나가고 있으신데 프로젝트별로 아마 모임 날짜와 시간이 다를 예정입니다. 이것도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개별 스터디 웹페이지에 그 스터디 플래너 분들의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아마 조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상 미디어 제작은 계획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을 하려는 것 자체가 저희 내부적으로 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서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것도 제가 4월 초, 4월 중순 혹은 3월 말쯤에 진행될 미디어 잡담회라고 할게요. 미디어 잡담회에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그때 행사가 기획이 되면 신청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다양한 프로젝트들 중에서 스터디 프로젝트를 제가 플래너로서 기획을 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드렸고요. 아마 3월에서 4월쯤 여러 스터디들이 한꺼번에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게이브 미디어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여러분들이 비게이브 내에서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비게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들은 많았나요? 스터디는 언제부터 모집할 예정인가요? 이것도 스터디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스터디별로 언제 스터디원을 모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플래너분들이 다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우선적으로 제가 플래너분들과 협업하면서 얻은 잠정적인 결론은 우선 3월에서 8월 정도까지 스터디를 6개월가량 운영을 하고 유동적으로 스터디 프로젝트들은 세부적으로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의 재량으로 7개월, 5개월 혹은 1기, 2기, 3기 프로젝트를 끊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네, 지금부터는 이때까지 들어왔던 Q&A들 중 저희가 아직 라이브 하던 와중에 답변을 못 드린 내용들이나 혹은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Q&A 시간을 마련을 했으니 계속 나와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